안녕하세요. 보물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서동주 좀 없애줬음 좋겠다. 차덕희가 허일도에게 말했었죠. 차덕희는 허일도가 요트 위에 서동주를 쏘았던 그날 밤에도 말했습니다. 서동주를 대산에서 없어지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그땐 목숨을 없애라는 말은 아니었네요. 이번엔 달랐죠. 직접 목숨을 없애달라고 한 건데요. 사실 차덕희가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30년 전 차덕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없애달라고 허일도에게 말했었죠. 바로 여순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허일도는 차국희가 시킨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여순호가 없어지면 바로 그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될 거니까요. 그 자리는 아들 없는 대상그룹 회장 차강천의 맞사위 자리였습니다. 여순호를 마음에 들어한 차강천은 맞사위감으로 완전 점을 찍었었죠. 그렇게 여순호가 차덕희의 남편이 되었지만 사실 차덕희가 사랑했던 남자는 허일도였네요. 사실 사랑이라기보단 자신과 코드가 맞는 남자였던 거죠. 차덕희는 자신이 차강천의 친자식이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공비서가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던 건데요. 차덕희는 공비서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걸 알고 조금은 방황을 했겠네요. 더구나 대상그룹의 회장인 차강천이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굴러온 돌이라는 걸 알게 된 차덕희는 그때부터 조용히 살게 된 것일까요? 그랬다면 어쩌면 서동주가 이렇게 온갖 고생하지 않고 아주 편안히 귀티나는 재벌 2세 청년이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차덕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짜 대상그룹의 딸이라는 진실을 덮기 위해 진짜 대산의 주인이 되겠다는 욕망을 품게 된 것이네요. 엄마인 공비서가 그 집의 집사로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의 동생 차국희에게 아랫사람 취급 당한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모든 걸 자신이 가져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열등감이 욕망으로 바뀌는 계기였던 건데요. 그런 상황에 차덕희에게 바른 생활 사나이였던 여순호는 남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죠. 욕망보다는 명예를 좋아하고 성품이 깨끗했기 때문에 차덕희와는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아버지 차강천이 결혼을 주선했기 때문에 차덕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차덕희는 여순호가 차강천의 아들 성현이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차덕희는 차강천에게 아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 같네요. 차강천은 아직은 어린 그 아들을 어딘가에 숨겨놓고는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쯤 자신의 아들로 호적에 당당히 올릴 예정이었던 것 같네요. 그 이전까지는 우선 아이가 어리니까 꽁꽁 몰래 숨겨둔 것이고요. 아이는 머지않아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나이였는데요. 차덕희는 더 미룰 수가 없었죠. 결국은 공비서와 의논하고는 큰일을 치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일도에게 그 일을 부탁했던 것이죠. 하지만 허일도에게 모든 걸 다 밝히지는 않았겠네요. 허일도 역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차덕희의 남편이 될 상황인데 만일 자신의 포부에 맞지 않는다고 여순호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허일도가 차덕희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차덕희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었네요. 여순호에게 내연녀가 있고 그 부적절한 상황 속에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을 모두 없애달라고 한 것인데요. 허일도는 그 일을 자신이 한 건 맞지만 그 여자가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 전혀 몰랐었네요. 그랬기 때문에 서동주가 자신이 성현이라며 나타났을 때 공비서나 차덕희만큼 반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요. 나는 내 아버지 여순호를 죽이지 않았다, 은남아. 결혼식이 있던 날 신부 대기실에서 허일도가 했던 말입니다. 사고가 났고 운 나쁜 여순호는 세상을 떠났고 운 좋은 나는 살았다. 그게 전부야. 신부 입장을 앞두고 팔짱을 끼면서 말한 건데요.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했고 염장선 검사 앞에서 동료의 이름을 술술 불었던 허일도의 입장에선 운이 좋았다는 말이 맞겠네요. 허일도는 자신이 불어버린 동료들이 모두 끌려가 고된 감옥살이를 하게 되자 죄책감에 너무도 큰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런 허일도를 제대로 이용한 사람이 염장선입니다.
염장선은 허일도의 죄책감을 이용해 자신의 하수인을 만들었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던 허일도가 차덕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순호만 없애면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자리가 된다고 하니 운이 좋았던 게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에 비해 여순호는 운이 나빴고 말이죠. 이 말을 여운남이 다시 떠올렸던 건 서동주를 없애려고 요트 주변을 서성이던 허일도의 영상을 보았을 때였죠. 허일도가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하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땐 염장선이 허일도를 뒤에서 조종했었다는 걸 물론 여운남도 알고 있습니다. 허일도를 부회장 자리에 올려놓고 뒤에서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염장선의 뜻을 다 안다고 여운남은 염장선 앞에서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차덕희가 허일도에게 그것을 시켰습니다. 서동주의 목숨을 없애버리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여운남은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네요. 자신의 아버지 여순호를 없앤 사람이 허일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엄마 차덕희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큰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겠네요. 은남아, 여순호 그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차덕희는 놀라운 진실을 밝히는데요. 내 아빠는 은남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허일도란다. 차덕희가 이런 치명적인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금 염장선이 여운남을 없애려는 이유와 똑같이 일치하는데요. 차덕희는 허일도가 서동주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 범죄 증거를 여운남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걸 안다고 해서 이제와 허일도가 친아버지라는 걸 여운남에게 알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선 염장선이 가진 꿍꿍이가 뭔지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구호야. 염장선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서동주의 모습을 보고는 이미 무기장전을 마친 청구호를 불렀네요. 청구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동주의 이마를 겨누었고요. 이제 드디어 서동주의 반격이 시작된 건데요. 서동주는 염장선의 집 와영제까지 직접 찾아오며 정면 승부에 돌을 던졌습니다.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빈틈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온 건데요. 더구나 병원에서 나오기 직전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덤벼든 관리인을 순식간에 해치웠었죠. 장일남이 여자 간병인과 교대를 하고 나갈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걱정도 했었지만 그것은 이미 그들이 오리라는 걸 예상한 서동주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건데요. 이렇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동주는 직접 염장선의 집을 찾아오지 않아도 될 텐데 스스로 염장선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운남 때문입니다. 여운남, 그 요망한 것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지? 염장선은 무기장전을 하고 있는 청구호에게 말했었죠. 방금 집으로 들어온 여미철을 통해 여운남이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을 염장선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운남은 염장선에게 이혼 위약금을 없애달라며 염장선이 저지른 범죄 증거 사진을 몇 장이나 문자로 보냈습니다. 여운남은 이미 염장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꼬리밖에 달린 염장선이 자신과의 거래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도 미리 알았을 텐데요. 염장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주가 식물인간으로 병실에 누워만 있지만 여운남이 그렇게 문자를 보낸 배후에는 분명 서동주가 있을 거라 짐작한 것이죠. 그래서 업무 개시라고 명령을 하고는 동시에 서동주와 여운남을 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서동주에게는 관리인과 허일도를 보내고 여운남에겐 자신과 식사를 하자며 히트맨을 보냈던 건데요. 보통 히트맨은 조직의 배신자 등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상이 여성이고 더구나 자신의 조카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염장선이 여운남을 없애기 위해 히트맨을 보냈다는 건 여운남이 분명 서동주와 연결되었다고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동주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죠. 좀 더 엄밀히 살펴보면 여운남의 문자를 받은 염장선이 업무 개시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서동주인데요. 지금 염장선은 이조원을 잃게 되면서 대통령 이철용과의 상황에 틈이 생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동주 머릿속에 든 이조원을 다시 빼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한 염장선은 이제 방향을 틀어 대상그룹을 제 손에 넣겠다 결심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염장선은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대통령 이철용이 총선을 앞두고 있어 스위스 계좌를 넘기라고 압력을 넣고 있지만 자신은 지금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한 푼도 꺼내올 수 없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마음이 다급해진 틈을 서동주가 이용을 한 것이죠. 당장 행동 개시해서 자신을 공격해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 여운남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운남을 지켜야 하는 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건데요. 서동주는 이미 자신의 가장 소중한 누나 아네스를 잃었습니다. 염장선의 검은 손에 한순간 하늘이 별이 되어버린 건데요. 서동주는 염장선이 여운남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할 거라 짐작했던 것이죠. 서동주 생각대로 염장선은 정말 여운남 뒤에 히트맨을 붙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미 짐작했던 상황이라 여운남은 염장선에게 휘둘려지지 않았던 것이네요. 여운남을 놓친 염장선은 어디서 여운남을 찾아야 하나 머리를 굴리던 참에 갑자기 자신 앞에 여미철이 나타난 것이죠. 여운남과 함께 집으로 방금 들어왔다고요. 바로 그와 동시에 서동주까지 염장선의 집을 들어섰습니다. 요망한 것이라며 여운남에 대해 나쁜 소리를 뱉었지만 염장선은 여운남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궁금했네요. 하지만 바로 뒤를 이어 서동주가 그 집으로 들어왔죠. 여운남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서동주의 의지로 보였는데요. 사실 염장선은 여운남을 없애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의 범죄 증거 문자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인데요. 지금 염장선은 서동주 머리에 든 이조원은 거의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차피 서동주의 천재적인 두뇌회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염장선은 더 큰 걸 이철용 앞에 내놓겠다는 것이었죠. 대상그룹을 자신의 손에 넣어 이철용이 지금 원하는 총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일도를 대상그룹 회장으로 올리겠다는 의견을 이철용에게 했던 것이고요. 이철용이 허락을 안 하더라도 이미 염장선은 자신의 계획에 첫 발을 내디딘 상황입니다. 업무 개시를 표명하고 서동주와 여운남을 공격했으니까요. 당장은 실패를 했지만 염장선은 여운남을 반드시 없애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차덕희와 목적이 같은 정답이 있습니다. 허일도를 대산의 회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허일도가 대상그룹의 회장이 되려면 여운남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필요합니다. 여운남은 여미철과 결혼하면서 차강천으로부터 많은 양의 주식을 받았는데요. 여운남이 사랑하는 서동주를 포기하고 대산의 주식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허일도가 대산의 회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차덕희는 여운남에게 허일도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친아버지니까 도와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같은 이유로 염장선은 여운남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운남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식의 많은 부분은 여미철에게 상속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엄마 아빠인 차덕희와 허일도에게도 어느 정도는 상속이 되겠지만 그게 허일도가 회장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운남이 없어지고 여미철이 대상그룹의 대량의 주식을 가진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겠네요. 염장선은 아주 꿈이 큽니다. 허일도가 대산의 총수가 되고 나면 곧바로 염장선은 자신의 조카 여미철이 대산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작업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의 회장은 차강천이고 장차 서동주가 후계자가 되겠지만 지금의 구도만 두고 본다면 실제 대상과는 조금의 관계도 없는 차덕희와 염장선 두 사람의 싸움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다 보니 차국희 정도의 피라미는 차덕희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건데요. 차덕희와 염장선 그리고 차국희 세 사람의 싸움을 잠재울 유일한 사람은 바로 서동주가 되겠네요. 이제 서동주가 복수를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시원한 사이다 맛을 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보물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